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명언.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로서 20세기 언어 철학과 분석 철학의 독창적이며 중요한 철학적 사유체계를 제시하여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의 사상은 많은 철학자들과 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현대 철학의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위대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이고 문학가인 러셀은 그가 눈사태라면 나는 눈 뭉치일 뿐이다라고 하였고, 타임즈는 비트겐슈타인을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 높게 평가하였다.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철학자인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영감과 통찰력 넘치는 명언을 살펴본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 가능성은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 현실이 아니다. 자신의 소원을 잘 바라보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그 내용을 응시하라. 아주 작은 소원 혹은 평범한 소원이라도 그 안에 허영심이나 허세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찬찬히 음미해보라. 철학은 언어를 무기로 하여 우리의 지성에 걸린 주문과 싸우는 전투이다. 철학의 임무는 의미 없는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다. 인생과 세계의 진정한 수수께끼는 일상 속에 숨어 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일도 환경도 아닌 태도를 바꿔라. 상대 자체가 아니라 그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할 뿐이다. 진실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감성과 사고방식에 갇힌 죄수다. 말이 없다면 생각할 수 없다. 말이 풍요로우면 그만큼 세상이 풍요로워진다. 어느 누구도 자신처럼 생각해주지 않는다. 세계가 어떻게 있느냐가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세계가 있다는 것이 신비스러운 것이다. 철학적인 것들에 관해 씌워진 대부분의 명제들과 물음들은 거짓이 아니라 무의미하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런 종류의 물음들에 대해 결코 대답할 수 없고 다만 그것들의 무의미성을 확립할 수 없을 뿐이다. 철학자들의 물음들이나 명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세계 속 어디에서 형이상학적인 주체가 발견될 수 있는가? 당신은 여기서 사정은 눈과 시야의 관계와 전적으로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신은 실제로 눈을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시야 속에 있는 어떤 것도 그것을 어떤 눈이 보고 있다는 추론을 허용하지 않는다. 죽음은 삶의 사건이 아니다. 죽음은 체험되지 않는다. 영원히 무한한 시간 지속이 아니라 무시간성으로 이해된다면 현재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야가 한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끝이 없다. 철학에서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병에 갇힌 파리에게 그 병을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철학이 할 일이다. 계산이라는 과정은 그저 직관을 일깨운다. 계산은 실험이 아니다. 한 낱말이 어떻게 가능하느냐는 추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낱말의 적용을 주시하고 그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러나 난점은 이러한 배움을 가로막는 선입견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선입견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그리고 나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때때로 동물들은 정신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동물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그것들은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것들은 단순히 말하지 않을 뿐이다. 또는 더 잘 표현하자면 그것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언어 형식들을 도외시한다면 명령하기, 물음을 묻기, 이야기하기, 잡담하기, 걷기, 먹기, 마시기, 놀기처럼 우리의 자연사에 속한다. 철학에서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 사정은 실로 아이러니해야 한다는 철학적인 명제가 아니다. 철학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인생이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상황이 변화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변화, 즉 자기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는 거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사는 세상의 한계를 규정한다.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상식을 꺼내 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마라. 상식은 이렇다며 변명하지 마라.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달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문제의 해결에는 이르지 못한다. 내 머리에 모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마찬가지로 나 대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쓰레기라고 진실로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그런 말을 한다면 나는 어떤 뜻에서는 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진리가 내 자신 속에 스며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 진리가 내 자신 속에 스며든다면 나는 미쳐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언어는 만물의 척도다. 단어의 의미는 언어에서의 사용이다. 언어를 상상한다는 것은 삶의 형태를 상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도 일종의 언어이다. 생각하지 말고 보아라. 사실이 세계의 전부이다. 말에는 음악이 깃들어 있다. 나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처한 혼란에서 벗어나는 어려움은 그의 교육에 좋은 척도이다. 우리의 삶은 꿈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성에 의해서 깨어난 꿈이며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악몽의 성격을 띠게 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의 측면은 단순함과 친숙함 때문에 숨겨져 있다. 그림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림은 우리의 언어에 있었고 언어는 우리에게 거침없이 반복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문제의 소멸에서 보인다. 세상은 내 의지와 무관하다. 우리는 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싶어 한다. 인간의 마음이란 아름답게만 간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회는 새로운 생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은 모든 것이다. 마음속 용기야말로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아도 점점 성장해서 거목이 되는 것이다. 사물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친숙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길을 끌지 못한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것은 그냥 스쳐가는 것 중에 있다. 사물에 대해 왜 말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저 공허한 놀이로 느낄 수밖에 없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온다. 영원한 생명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소유물이다.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에 자신을 끌어들이지 않는 것은 철학자의 주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자아 성찰은 내 삶의 새로운 한 부분이어야 한다. 본능은 첫 번째이고 이성은 두 번째이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언어는 도구 상자와 같다. 도구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 의심은 믿음 이후에 온다. 철학의 결과는 철학적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확실하다는 말로써 우리는 완전한 확신, 의심의 부재를 나타내며 또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의 그 믿음은 주관적 확실성임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몸은 인간의 정신을 표현하는 가장 훌륭한 그림이다.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한 어렵다. 멋진 삶을 살아노라고 전해주시오. 나는 구두점을 많이 써서 읽는 속도를 늦춰보려고 하는 편이다. 내가 쓴 글이 천천히 읽혀지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읽는 것처럼 철학적 탐구는 인간 생활의 보탬이 되는 쪽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철학이란 번호자물쇠 금고를 열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이얼을 조금씩 매번 조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달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맞아 떨어져야만 문이 열린다. 사람들은 잠겨지지 않고 안에서 열리는 문 하나밖에 없는 방에 갇히게 된다. 꿈으로 잠이 지탱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꿈 때문에 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둬야 한다. 꿈의 환각이 납득이 가는 목적을 달성시키는 일이 때때로 있다면 우리는 꿈의 환각이 반대의 작용을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꿈에 관해서 오해하기 쉬운 점은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서가 아니다. 도리어 꿈은 스토리의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그 부분이 생생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점에서이다.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극복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인생을 보람차게 만든다. 단어를 발음하는 것은 상상의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과 같다. 부분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 이 견해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더라도 항상 하나의 큰 전체 문제를 넘어서 자유로운 관점이 있는 곳으로 달아나라. 누군가에게 진실을 납득시키려면 그것을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대신 오류에서 진실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때때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면 지적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재에게는 다른 정직한 사람보다 더 많은 빛이 없다. 그러나 그는 이 빛을 불타는 지점으로 집중시키는
특별한 종류의 렌즈를 가지고 있다. 사자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자를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나의 세계이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나는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단지 즐기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 사실만큼은 확신한다. 우리가 모든 과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해도 삶의 본질에 관한 문제들은 건드리지조차 못한 상태일 것이다. 과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연 법칙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다. 자연 법칙은 세상을 묘사할 뿐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어떤 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도저히 손을 쓸 방도가 없다면 먼저 주변의 돌부터 움직여라. 철학자란 건강한 인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안에 박혀있는 다양한 사고의 오류를 고쳐야 하는 사람이다. 삶의 문제는 순수하고 냉정한 수학이나 과학의 문제와 다르다. 삶의 문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항상 변하고 유동적이며 새롭고 신선하다. 반대되는 결론도 항상 함께 생각하라. 나는 우리가 왜 사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단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고뇌하고 인내하는 능력을 누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생활이 자꾸만 변화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물론 그것은 습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영감과 통찰력 넘치는 철학자로서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비록 복잡하지만 그가 던진 질문들과 주장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사고를 도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극제가 되어 삶에 도움을 주고 있다.